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술 강의하는 날이에요. 그 징글징글한 부장을 이제 여명장이죠. 여명장을 끝내고 나니까 수화장이 나와요. 참 이 적천수의 차례의 구조는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예, 그래서 읽는 이로부터 특히 천미가 그래요. 예, 징의는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참 대단한 천미는 그렇고, 오늘도 또 천미와 징의의 차이가 있다는 걸 또 내용을 또 지적을 해야 되겠고요. 또 격국론에 대해서 이 억부론과 격국론의 심해천 선생하고 임철조 선생의 그 이론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적으로 그럼 사주를 감명하는 데는 어느 것을 써야만이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억부론자죠. 적천수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이유, 저는 적천수파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올해 제가 75인데요 50살서부터 제가 적천수를 가지고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년 만에 석박사를 땄죠. 그럼 62살에 박사를 땄다는 것이죠. 그리고 62살이 지난 지금 13년 동안 제가 이 적천수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적천수 이론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잘 맞고 있습니다. 자, 수화장이에요. 그러면서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고 하면 이 원문이 원문에 의해서 원주가 있고요, 원주에 의해서 증주가 일어납니다. 근데 적천수 징의에서는요 원주가 없어요. 그냥 뚝하니 설하고가 자기가 증주를 했다라고 하면서 원문과 설하고가 주장하는 글이 있단 말이에요. 설하고가 주장하는 글을 그럼 원문을 보고 했느냐,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원주가 있고요, 유병원의 주를 보고서 임철조 씨가 증주를 한 거죠. 그러나 임철조 씨가 증주를 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적천수 지별하는 책이 하나 나오는데, 이 적천수 지별하는 책이 곧 누구냐, 심진사, 그렇죠? 심진사인가요? 진수함 선생이죠. 진수함 선생, 진상구. 진수함 선생이 이 지별을 뭘로 줬냐? 원주로 다 줬어요. 원주로. 그 지별을 보고서 임철조 선생이 증주를 다신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원본만 가지고 떡하니 적천수 징의에서는 원문만 가지고 원주도 없이 그냥 자기가 증주를 했다라고 하면서 설하고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절대 뿌리가 잘려져 버린 거죠. 가운데 허리가 좀 없는 거예요. 머리와 끝만 있는, 몸통이 있는 거, 다리가 있는 것이고요, 허리가 없어요. 허리가 바로 이 원주란 말이에요. 이 원주, 임철조, 유시주라고 저는 제목을 붙였지만, 이 원주가 사실은 저기 적천수 지별이 있다니까요. 저 적천수 지별, 진수함 선생의 적천수 지별을 보고서 임철조 선생이 증주를 하신 겁니다. 증주를 할 때 무엇을 더했냐? 사례명조를 더했죠. 적천수 지별에는 사례명조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론제 논살, 재성과 살은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 원주에 재성을 논하든 살을 논하든 논정신을 논하든 사주가 화평하면은 이 양성이라고 해서 역이 아닙니다. 쉬울 이자입니다. 기르기가 쉽다. 기세가 바유자입니다. 이 유라고 읽는데요, 이게 바로 소자와 똑같습니다. 소장이라고 해서 길명. 기세가 아주 등등하면은 하면 등등하면서 무착상. 이거 깎을 착자예요. 깎거나 상함이 없다면, 살이 있어도 비록 그것이 가름막고 있는 거예요.
문지방이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 문을 가운데 가로막는 걸 뭐라고 그러죠? 제주도에선 사람 외출 중 하면은 그 긴 장대를 빗장을 빗장이죠, 빗장 같죠. 빗장을 이렇게 얹어놓고 간답니다. 제주도에도 옛날에는 산무, 그러니까 도둑도 없고 뭐도 없고 해서 산무 삼다가 있던 고향이죠. 그래서 도둑이 없는 지역이라 이렇게 빗장만 옆에 걸쳐놔도 절대 누가 외부에서 침입을 안 했답니다. 수유, 비력이 있다 해도 불상신. 몸이 다치질 않는다는 건 그건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소리죠. 어린아이니까요. 어린아이. 소화편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임시왈. 그런데 참 여기까지는 솔직한 얘기로 한마디로 임철조 선생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소리가 빠졌어요. 어디에요? 징의에선 빠졌어요. 그러나 저는 천미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걸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소화지명은 매견 이렇게 딱 볼 쪽마다 어떻게 되냐, 청하면서 기하고 가해. 그거 참 좋은 사랑, 그건 가해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난양, 그런데도 기르기가 어렵고 혼탁하면서 가증, 미워해. 이건 참 이런 사주가 있나? 라고 하는데도 이성, 쉽게 크는 아이가 있는데, 비록 이거 보세요. 이것도 관계되는 거죠. 빗장관자예요. 가문의 지기의 수라고 했으니까 이걸 운입니다. 가문의 지기에서 관계된다고 하지만 역시 그 근원은 근원을 살펴야 된다. 심천, 기꺼 얕은 것을 살펴야만 된다. 또한 소화지명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소화지명서부터는 이게 이제 징의에는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주를 보는 데는 이 소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설하고가 쏙 빼버렸어요. 징의에서는. 자, 읽겠습니다. 비록 관외지초출이라고 해서 과실의 나무의 싹이 처음 나오는 것과 비유가 되는데, 마땅히 비유가 되니 마땅히 배식, 북돋워 주고 심는 걸 듣고 좋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되는 건 부대원, 말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나 라고 해서 미생전, 태어나기 전이에요. 참 이거 옛날 노인네들이 하는 소리인데 참 요즘도 마찬가지겠죠. 산부인과에서 이런 소리 합니다. 부모 불금 방사. 부모가 만약 아이가 임신하고 난 다음에는 방사, 섹스하는 일, 이거 방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불금, 금하지 않으면, 부모의 방사하는 일을 금하지 않으면 독수 태중, 태중에 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임신 3개월 전에는요, 절대 섹스를 하면 안 되고요. 또 8개월 이후에는 또 섹스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이후 3개월 전에는 애가 떨어진다든지요. 8개월 이후에는 제가 건드리질 않고 지금 말하는데 제가 너무 집중을 해서요. 8개월 이후에는 조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8 해서 그 사이에는 어떻게 참지 못해서 한다 하더라도 3개월 전과 8개월 이후에는 하면 안 됩니다. 기생 후, 또 태어난 후에도 과후에서 지나치게 과보예요. 애석해서 음식을 또 먹이는 게 꺼리는 게 없다면, 또 한남부족, 춥고 더운 곳을 가리지 않으면 인지 질병이 다단할 것이니 매지무성, 매우 이럴 때는 어떻게 돼? 매번 어떻게 이룰 수가 없다, 키울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이것도 쓸데없는 소리인데, 오히려 저각지가 악을 쌓은 집안은 무여경, 이거 뭐예요? 명심보감에 있는 소리예요. 무여경, 여유로운 경사가 없다. 비록 소화지명이라도 청하고 기이하고 순수한 자가 소위 난양자, 그렇게 기르기가
기르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 원인은 악을 쌓는 집안, 또 뭐 제대로 키우지를 못하고 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 이런 관계가 또 뭐가 또 있냐면, 분명 돌아간 양반의 산소 있죠. 음양에 꺼리는 게 있다 라고 해서는 뭐죠? 천개분만 손개, 그걸 갖다 산수자리를 옮긴다든지, 임철조 선생이 또 산수자리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소리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지요망, 이런 결과 일찍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192번 각주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삭제된다라고 한 것은 뭐가 삭제됐다고 하는 것이냐? 이 천미와 진의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조화지명은 내견 어쩌고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 있는 게 빠져버린 거예요. 네, 참 그러든 저러든 솔직히 쓸데없는 소리였었죠. 여태 읽은 게. 자, 나머지는 그래도 읽을만 합니다. 제차, 이런 것을 제외하고 여러 수가 바깥에 있는데 그런 여우의 명을 논하라. 필수 이제 여기서부터 사주평화가 나옵니다. 사주가 평화롭고 불편불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메마르지 않고 무충무고, 충도 없고 극도 없고요. 통근월지하고요. 기관생시하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일주가 월지에 통근하고요. 시지에 통근을 했으면 참 좋은 것이죠. 예. 사랑유인, 살이왕할 때 인성이 있어요. 이걸 화살하는 겁니다. 인양유관, 이것은 인수가 약할 때 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관성이 인성을 도와주는 것이죠. 관세유재, 관성이 쇠했을 때 재성이 있는 것. 재경유식, 재성이 가벼울 때 식상이 있는 것. 생화유정하죠. 유통불패예요. 돌아가는 게 어그러지질 않으니. 호흡, 일신득용, 하나의 신이 용신으로 얻었다면 희종상탁, 처음부터 끝까지 의탁하는, 서로 의탁하여야만 되니 서로 양의 두 마음이 정이 통하는 것이다. 우리는 상호라고 하는데 이미 중국에서는 호상이라고 합니다. 호상, 비호, 우리는 비호 똑같이 얘기하죠. 서로 비호하는 것이니. 미교운, 또 대운이 접하기 전에 유년의 평순해야만이 좋고요. 이미 교운, 대운이 접어들었다면 운도가 평상해야 돼요. 편안하고 상스러워야 돼요. 이것을 말하기를 기세유장이라고 하는 것이니 자연히 양성인, 그 성인으로 기르기가 쉽다. 이 반차적, 이와 반대되면 난양, 어렵다 기르기가. 10번째요. 그 또한 나머지 살과 관계되는 것이 다단 많은데, 개진 모두가 진개 모두가 요망, 잘못된 망령된 이야기로서 속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등혹인, 어떻게 저런 일반적인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는 거고, 즉 이렇게 사주에서 하등신살, 무슨 신살이 있어도 필마땅히 일체소재, 그냥 신살 같은 건 보지 말아라 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장래지 유라라고 해서 장래에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임철조 선생의 말씀을 듣고 신살은 잘 안 보려고 하죠. 그러나 가끔은 보죠. 괴강살 같은 거는, 여자 괴강일주는 조금 늘 이렇게 봐도 좀 안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란 글씨는 번역을 할 때 징의에 없는 소리고 쓸데없는 소리다라고 해서 제가 했고요. 사례봉제 304번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격국론과 업브론의 차이예요. 자, 병화일주가 4월에 태어났어요. 이건 권록격입니다. 네, 권록격이에요. 양일주니까 강하다 라고 해서 권록격에선 제가 자평진전 설명을 했는데, 권록격에선 용신을 먼저 무엇을 쓰라 라고 하면 권록을 쓰지 말고 첫 번째 관성을 쓰라고 나와 있어요. 관성이 없으면 그 다음에 칠사를 써도 좋고, 그 다음에 재성과 상관을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가 권록격이면서도 임철조 선생이 말씀을 하세요. 자, 임철조 선생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병화생호 4월에요.
수은 걸록, 비록 걸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말해도 오행이 무목생조, 목이 없어요. 도와주는 목이 없으니 목생조, 도와주는 목이 없으니 없고 천간에 기투재관, 이미 재성과 관성이 이미 투출했어요. 재성과 관성이 이미 투출했어요. 지지는 불이 재견 유자, 마땅치가 않아요. 다시 유자, 이거 보세요. 유금과 자수를 보는 게 마땅치 않다. 더욱 마땅치 않은 것은 재회근극, 사유축 근극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렇으니 즉 사화는 이 녹이지만 비일간이야. 일간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일간과는 관계가 없다 라는 거예요. 녹이지만 그 이유 사유축 근극을 이뤘으며, 비록 정화 가의방신, 정화가 일주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개수상지, 개수가 여기서 지금 극을 하고 있죠. 천간은 일간을 뛰어넘어서 극할 수 있습니다. 요 자수는 사유축 근극을 했는데 이 가운데 낀 건 왜 그럼 그냥 놔둔 이걸 사유축 근극이라고 하냐라고 하면 이 자수 때문에 그래요. 만약 자수만 아니고 이 유금을 극하는 오화가 있었다면요, 이 병호라고 했으면요, 사유축 근극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자수 때문에 사유축 근극이 일어난 거예요. 지지도 이럴 때 동할 땐 동하는 거죠. 동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는 정하고 있다가 합이 이르면 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천간은요, 합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극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주를 뛰어넘는 건요, 시간과 월간 사이가 서로 극하고 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천간은 동하고 지지는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말해서 개수가 상지하니 이 제다신약이 돼버렸어요. 병화일주가 금이 강하니까요. 겸지 관성 또한 왕하다. 자수가 왕하다는 거죠. 왜? 재성이 강하니까 관성도 강할 거죠. 그렇습니다. 일주 허약극이, 허약한 것이 극에 다다랐다. 초교, 이문에 봉살, 요거 이문에요. 살을 만났어요. 또 병화일주가 신해년, 이제 세운이에요. 신해년에 천간, 봉, 임계, 극정, 다 돌아가면서 극하는 거예요. 임수는 합을 안 하고 병화를 극하고요. 정화는 들어와서, 개수는 들어와서 이 정화를 끄고 있습니다. 천간을, 대운과 세운에서 돌아가면서 극을 하는 거예요. 지지는 해수가 또 충을해요. 신해년이니까요. 사화를 충을하니 녹이 깨졌어요. 바로 연달아서 발진, 연달아서 뿌리가 뽑혀버린 거죠. 뽑혀서 다 했다. 득감지리망이라고 해서 이 감지리라는 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감질이 걸려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감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어디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갑주 처리를 했나 모르겠네요. 갑주 처리를 했을까요? 일단 여기에 있네요. 자, 제가 임진대원 천간에 임수가 들어와서 시간에 비겁인 정화를 합거하고 진대원에 자진수급을 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참고적으로 감질이란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걸려 아무 곳이나 손에 잡히는 것을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배가 붓고 아파서 고통스러워 죽는 병이에요. 어린애들이요. 오늘날 TV를 통해서 북한, 아프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병이다 라고 했죠. 배가 뻘떡 나오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 명조가 바로 심해증의 격국론의 모순증이 드러나는 명조다 라고 했습니다. 저거 정말 럭곡격을 못 씁니다. 못 쓰는 게 아니라 럭곡격에서 관과 살을 쓰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것은 관과 살이 강해서, 관과 살은 똑같고요. 재성과 관성이 강해서 오히려 제다신약이 된 사주예요. 그래서 비겁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죠. 비겁을 쓰는 사주죠. 자, 프로그램에서 보면요. 역시 월지의 을목을 강해서 금오행이 4.8이고요. 수가 4.5가 되고요. 화가 4.7이고요. 목화가 없어요. 목토가 없어요. 그러니 금수가 합쳐서 얼마가 되나요?
9.3이 됩니다. 그러니 화가 사그라들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간질이 됐고 뭐 했는데, 이 격공론에 대해서 권력격은 이렇게 쭉 지금 심해천 선생이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됐어요. 예. 예, 이게 마지막 제가 써놔서 바가 움직였거든요. 이와 같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권력올격에 대한 심해천 선생의 주장이고요. 이와 같이 권력올격에 되면 관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중화론어는 재성과 관성이 퇴가하여 일주가 약해진 관계로 이를 부조하는 인성이나 비겁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격공론의 치운론에서는 비겁을 상실을 한다는 이론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권력격에서는 그래요. 권력격도 마찬가지고요. 일주가 강하다는 전제 아래서 상실을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상실은 곧 용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지금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권력격에서 심해천 선생의 권력격 편에 보면 절대 이런 사주가 보이질 않아요. 예, 안 보인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모두 금수가 강해갖고 비겁을 쓰는 사주죠. 그럼 이 대운을 보세요. 이때 임진대운에 죽지 않게 생각해 보시죠. 임묘대운 괜찮다가 이런 사주가 이 녹곡격에서 이렇게 불행한 사주가 돼버린 거죠. 참 제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지금 격궁원을 가지고 명조를 설명하시는 분이 계신데, 참 이 권력격 이걸 갖다가 어떻게 풀을 거냐라고 그분한테 들이밀면 그분은 또 딴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건 자꾸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죠. 그건 안 되죠. 임철주 선생도 이게 녹곡격인데 재관이 강해서 녹곡격으로서 상실을 그걸 못 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축약 적천수 천리 용신 분석을 내놨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격공론의 용신을 또 같이 풀어놨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지금 6월이니까요. 7월 찬바람 나면 2권을 쓰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2권이 나오겠죠. 5권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80 안에 5권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